자, 분양 참패되고 미분양 시한폭탄 터진 안에 경기 악화로 입주 미룬 단지 2년간 후분양 4천 가구 예정, 가격도 올라 시장 반응 싸늘, 흥행 실패하며 악성 미분양, 내년 지나야 공급 과잉해서. 자, 우리가 대구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실 겁니다. 자, 준신축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전세 구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 반해서, 아니면 신축 입주 상태 들어가신 분들은요, 벌써 전세 세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쉽던데 대구? 그래서 너무 시원하게 중세 말 듣고 신축 샀더니 전세 세입자 금방 구했다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뭐다? 여러분, 이런 흘러가는 시장은요, 이렇게 대구라는 시장은 미분양이 급증, 아무리 공포스러운 이런 시기가, 장막이 거쳤다, 장막이 아직 거치지 않고 공포라는 이 장막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는요, 일부 지역은요, 분위기가 나름 괜찮은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요,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기일수록 신축에 돈이 몰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신축이 금액이 워낙 저렴하잖아요. 자, 84타입이 4억이 안 되는 신축, 84타입 신축이 도심이죠. 도심에서 뉴타운이 3억 후반대인 건 이거 말이 안 돼요. 자, 59 타입 3억 및 2억 9천인 건 또 말이 안 됩니다.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준신축은요, 59 타입 같은 경우 3억 5천입니다. 4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신축, 준신축, 구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준신축은 좀 덜어내는 편이 좋습니다. 왜요? 신축의 가격이 저렴하다면요, 그걸 매수하는 편이 추후에 수요가 더 증가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준신축은요, 신축이 올라야지 준신축에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축은요? 구축은 내가 채수를 늘릴 때, 보유주택수를 자체를 증가시킬 때 공시가 1억이 알아서 취득세 중과에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공시가 1억이 알아서 취득세 중과 걸리지 않고, 또요, 이런 재건축 스토리가 있으면요, 추후에 이 부동산 시장이 몇 년 뒤, 저는 3, 4년 뒤를 보고 있지만요, 그때 수요가 들어온다면 재건축 이슈가 터진 곳은요, 사람들이 진입하더라. 어차피 매매가 자체가 저렴하고 지금 현재 세팅할 때 매매가 전세가의 갭이 적기 때문에 추후에 올해 작년에 매수하신 분들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갭이 5천이 더 올랐다 하더라도 괜찮네 라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이클 투자라고 합니다. 어두운 지역에 들어가서 뽑아먹고요, 추후 회복, 상승, 이런 사이클에 아마 올라타시고요. 자, 많이 떨어진 지역일수록요, 수요가 더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싸니까 더 몰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락장이라 해도 매매가가 10%밖에 하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추후에 상승 에너지가 더 크게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락이 많이 있어야지 상승 범위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떨어진 곳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세종시를 보면은 딱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세종시의 대표하는 아파트가 뭐가 있어요?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어때요? 2021년부터 누구보다 더 빠르게 실정은 2020년 11월부터 떨어졌어요. 요건요, 독특한 거죠. 독특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락이 있었고, 자, 1년 11개월 동안 주구장창 하락해서 41% 정도 하락을 했어요. 2020년 연말부터 하락해서요, 자, 22년 연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40% 하락이요. 그리고 나서 32%가 상승했어요. 자, 크게 떨어진 만큼 크게 오르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입니다. 원래 그래요. 먼저 떨어지면요, 먼저 올라가고요. 먼 만떨이 하잖아요. 먼저 떨어진 곳, 많이 떨어진 곳에 우리가 진입을 하면 먼저 올라가고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2023년도에 대구, 24년 대구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2022년도는 세종이라 했어요. 세종은 실거주 목적으로 진입하세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분양 참패 대구 미분양 시한폭탄 터지나, 이게 요 뉴스예요. 자, 대구 서구 내당동 방고개혁 프로지오, 이게 어디냐고요? 방고개혁 프로지오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요, 청라운동역이에요. 여기서 청라운동역이, 자, 저희 쥐표 대신 센터장이 여기 있죠. 그런데 청라일사회가 이제 7억대, 호가가 7억대 나오고요. 자, 청라운동역의 대장 아파트 남산 롯데캐슬이 이제 7억대에 안착하기 시작했어. 근데 방고개혁 프로지오, 이 브랜드 가치가 낮은 프로지오로, 자, 몇 세대예요? 240세대밖에 안 되는데 분양가가 7억 3천입니다. 당연히 청약 미달이죠. 자, 방콕의 역 앞에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초등학교가 있어요? 중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큰 장길 침구류 명물거리, 이 시장에 있는 거예요. 주거 선호 지역이 아닙니다. 주거 선호 지역이 아니에요. 지도로 볼까요? 자, 방콕의 역 프로지오 24년 6월이죠. 자, 방콕의 역 앞에 여기죠. 자, 여기에요. 방콕의 역 프로지오. 근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상가들, 전광판, 리모델링, 리빙 바이오, 커피 앤 리빙 바이오, 천막 철공 기업, 이런 것도 있고요. 좀 앞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요,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요. 자, 이 공사 한정 뒤편에 뭐가 있습니까? 도자기,
아이고야. 도자기, 이거 뭐야? 캐릭터 이불. 네, 이불집. 네, 이불집. 데일 도자기. 물산. 네. 자, 이렇게 친구를 거리에요. 네. 여기는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방고개역 프루지오가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 바로 앞에 여기에 생겼다면요? 여기에 한 500세대 규모로 주복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7억대 하더라도 청약 경쟁률이 지금과 같이 이런 결과와는 달리 엄청나게 높았겠죠. 입지 선정도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시행사가 욕심이 있더라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요. 그냥 냅다 들어가면 안 된다. 통하는 시기가 있고 통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같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은요, 거래 빈도를 증가시키지 않잖아요. 왜? 부동산은 2년은 보유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반 가설을 팔죠. 그러면 우리 생애에 있어서는 거래 빈도는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요, 거래 빈도가 높아져요. 점점 높아집니다. 실패할 확률이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실패할 확률은요, 5대5가 아닙니다. 5 이상이에요. 60%입니다.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거래 빈도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 실패하는 금액도 점점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사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사고 분양하는 건요, 안 좋을 시기에 대비해서 그런 대책도 세워놔야 됩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무작정 무대포로 밀고 나간다?